아니,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정치 관련해가지고 평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국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아니 근데 전 요즘에 변호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대한민국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진짜... 상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김문수에 대한 지지업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임시 지지 선언을 해주고 11일까지는 우리가 문수 형님을 좀 이렇게 좀 보살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다라는 교과서적인 얘기 하고 바로 이제 비판 들어가야죠. 해야죠. 사실 이거는 뭐 변호사를 떠나서 그냥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거 사법부가 왜 이재명 후보 할 때는 개입을 하고 그렇게 개입을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개입을 하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뒷공문이 빼고 또 도망갔네?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권성동이를 도와주고 있네? 이게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 말아먹고 헌법같이 씹어먹고 결국에는 권성동 권영세 짝짝꿍하면서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다. 전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실상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그렇지. 아니 결국에는 한독수로 바꾸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사법부가 온당하게 해결을 하려면은 이런 사안에서는 결심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죠. 근데 뭐 물론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그 판결문에 후보자로 확정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법원도 결과는 기각을 했지만 나는 후보자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뭐 희망회로인데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가처분이 2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가봅시다. 김문수 쪽 당협위원장들이 낸 그렇지. 전당대회 개최 중지 가처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각됐고요. 두 번째로 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또 냈어요. 지위 인정에 관한 가처분. 그렇죠.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김문수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정당의 자율권을 고도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나 몰라 이거거든요. 나 몰라. 니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난 몰라. 안 보여. 이런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법원이 이렇게 도망가는 결정을 해버리니까 정당 민주주의 무너졌죠. 결국에는 오늘 밤부터 국민의힘은 의총 열어가지고 김문수 제거 작전, 김문수 참수 작전 들어갔습니다. 간 상황이죠. 맞아요.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왜 해요? 앞으로 경선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보나 정말 잘못된 사법부의 결정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뭐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원칙적인 입장들, 원론적인 입장들은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법부는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이번 건은 사실은 특별히 좀 판사님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했거든요. 아니 이거 판단 안 하면 판사 왜 있습니까? 이건 판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혹시나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돼서 사법부가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이게 눈치 봐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뭔가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사법부가 우리 김주옥 부장판사님처럼 해야죠. 그렇죠. 노행남 판사님처럼 해야죠. 니들이 그러고도 법관이야? 라고 따끔하게 야단치잖아요. 박병건 판사처럼 해야죠. 송경근 판사, 김도겸 판사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외웠네. 정계선 재판관처럼 소신 있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 많이 있어요. 김문수가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니네 알아서 해 기각, 이게 이제 뭐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판단할 건 다 판단을 또 했어. 판단할 거는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자신의 정치적인 해석을 담아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정무적 판단을 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 모름.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 교체 이걸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경선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본선 후보를 각 당이 뽑는데 그렇죠. 이제는 공당에서 내가 머릿수가 좀 많아. 김문수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후보로 뽑혔는데 내가 사실은 쪽수가 더 많은 당권파야. 근데 김문수가 우리 말 안 들어. 이 새끼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막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바꿔. 그래도 이게 괜찮다는 거야. 그 국민의힘의 진짜 그 결론이에요. 국민의힘의 주인은 권성동이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권성동 권영세당이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미 파면된 윤석열이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한덕수를 옹립시켜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친윤계 의원들에게 여전히 마술을 뻗치고 이렇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는 사실상 윤석열의 후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이겨먹은 거예요. 야. 너무 불쾌하잖아.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말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후보 교체에 대한 의도와 지금도 보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시. 아니 이거를 어떻게 판사만 몰라. 아니, 판사만 뉴스를 안 보냐고. 바본가? 에? 아니 그때 지기현도 똑같잖아요. 지기현도 아니 나는 심우정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한 거 안 할 줄 몰랐어. 이거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나 이거 윤석열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진짜 풀려났어요. 아니 판사가 그거 윤석열 석방될 것도 가능성을 예상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에? 거의 지기현급의 저는 재판이라고 봐요. 지기현급. 지기현.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판사 이름이 권씨이기 때문에 혹시 또 같은 문중 같은 문중 권영세 진짜 권성동.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이대 케이스에서는 이재명 후보 당시에는 서두를 이유가 없죠. 선거 임박하고 왜 선거에 개입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행위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을 안 함으로써 이번에는 안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는. 그러니까 이건 사법 자제가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한덕수 옹립에 사법부가 길 깔아준 거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토요일을 어떻게 되나. 두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모든 이 상황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그간 행태를 비춰봤을 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걸 맞춘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컸던 가처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올 기각이 내려졌고 그 기각 결정문 안에 기각 판결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도 모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저희가 읽어드린 대로 당무 우선권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직접적으로 해버렸죠.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해석을 왜 판사가 직접 굳이 나서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사법부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아마 예상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사법부의 위기 아닙니까 이거? 위기죠, 위기. 왜냐하면 이 정도의 판결문이라고 한다면 국민 상식선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판결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떤 정당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시는 이게 사법부 역사상 후보 등록 기간 이틀 앞두고 이 정도의 판결밖에 못 나온다는 건 사법부의 역량이 좀 의심되기도 하고 사법부의 뭐 정무적인 판단 감각을 가지란 얘기는 아니지만 상식과 합리에 비춰봤을 때 경선을 통과한 후보한테 사실상 물러나란 얘기와 다름이 없는 법적으로는 이제 모든 방어막을 잃어버렸잖아요, 김문수가. 그렇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경선 정당에서 경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특히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앞으로 경선을 해도 그냥 후보 바꿔. 근데 법원에서 그걸 자율권이라는 명분하에 인정해줘. 그렇지. 그러면은 뭐더러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아니 그냥 차라리 헌법에서 지워버려. 그냥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동주의로 해버려. 성동 영세주의. 권영세 권성동. 성동 영세주의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낫지. 조이풀 대인님이 이건 뭐 남미 동남아 수준의 법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겁합니다. 선진국의 사법부보다 점점 더 후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꾸 뭐 미국 사례 들고 어느 나라 사례 들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리 비춰봐도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에요. 왜? 결국에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정치 개입을 또 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야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거 방송 보시면 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 인용된다고 얘기해요. 왜? 너무 명확하니까. 아니 후보를 뽑아놨는데 그 후보를 끌어내려? 아니 그거를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정당 민주주의가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이건 법원이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지. 아니, 저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방송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울 수 있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처분의 핵심과 본질은 이 긴급성도 하나 있고 긴급성. 소송을 한 사람이 당사자가 내가 어쨌든 이거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 사건을 지나쳐버리면 이 케이스를 지나쳐버리면 나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법원이 제동을 걸어주세요. 그렇죠. 라고 이제 사건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판단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원에다가 저기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법원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저 강도 좀 막아주세요. 아직 우리 집 문 앞에는 안 왔지만 문에 곧 들어와요. 막아주세요. 하는데 그렇지. 법원이 난 몰라. 난 몰라. 강도 칼 안 보이는데. 아니면 강도 칼 안 보여. 아니면 니네 집 문도 만진 게 아니잖아. 강도가 아닐 수도 있어. 강도 그 앞에서 담배 피는 거야. 괜찮아. 뭐 꼭 그런 거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그 소명 부족 이유 중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어떠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뭐뭐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퉁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 맞다나 강도 비우면 강도가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이 강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 근데 칼 들고 있는데. 그렇지. 칼이 안 보여 판사한테는.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게 니네 집을 쳐들어간다라는 중대한 뭐 불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니네 집이 아니라 니네 옆집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옆집에는 가도 되냐 강도가? 그것도 아니죠. 아니 지도부 쪽에서 진짜. 전국위원회 잡겠다고 891로 공고해놨지. 10, 11일로 전당대회 잡아놨지. 정치를 아무리 몰라도 이미 대선 경선을 통과해서 전당대회 끝내서 대선 후보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3일 쉬고 전국위원회를 지도부가 또 잡고 주말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이다? 이게 뭡니까? 정말 엄밀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로 봐줘야죠. 이건 좀 적극적으로 봐줬어야죠. 그래서 막아줬어야죠. 김문수가 좋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 지지 선언을 했지만 어쨌든 이건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다 윤석열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보세요. 윤석열 밖에 나가고 싶죠. 감옥 싫죠. 그러니까 꺼내주는 쪽으로 사법은 다 작동해.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막아야 본인이 어떻게든 사면되든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피선거권 박탈하는 쪽으로 다가. 그렇지. 무리해서라도. 그리고 지금도 한덕수 내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또 잘라. 그쪽으로 또 가. 근데 이번에는 사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입을 안 하면서 반대로는 반사적으로 한덕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윤석열이 밖으로 튀어나와 속방돼 이재명 후보 당선 막으려고 피선거권 뺏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내보내는 것까지 다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만 사법부는 왜 작동하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왜?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형식 논리로 떼가지고 뭐 사법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법원 공격하면 안 되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뭐 아무리 우리가 판사들의 법리 뭐 각자의 논리와 법리를 갖다 대서 그럴싸한 판결문이 나온다고 한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공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했는데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이제 날짜로 따지면은 6일 만에 이제 가처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형님 공당도 아니고요. 어디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반에서도요. 어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느 반 아니면 어느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느 선거도. 근데 하물며 공당에 네. 대통령 선거 경선은 이따위로 해. 네. 이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 야, 대한민국 이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뭐 또 되돌아갈 수 있겠지만 뭐 특정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법부가 판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체계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그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이고 그 부를 사법부라는 곳을 우리가 아예 그냥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독립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줘야죠. 예. 이걸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시스템과 체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네 진짜.